오늘은 스튜디오를 조금 재미있게 이렇게 형태도 바꿔가면서 느낌을 줘서 이제 강의할 때의 그 강사도 이런 걸 보면 조금 더 분위기가 되죠. 또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스튜디오를 만드는데 이제 배경음악을 조금 줄여서 이렇게 줄여서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경음 크면 또 이렇게 쿵쿵쿵 하다가 또 이렇게 줄여도 하지 않습니까? 줄여서 소리를 이제 작게 했을 때에 이제 설명을 드려보면, 이쪽에 왼쪽에 지금 아이토리움이라는 것을 이제 보이면서 오디토리움을 이제 오디토리움, 스티브 잡스가 이제 아이 시리즈를 많이 했잖아요. 흉내를 한번 내보는 겁니다. 강당에 아이자가 붙으면 어떻게 될까? 강당에 하는 행사가 어떻게 하면 하이브리드해서 나갈 수 있을까? 그런 거죠. 또 그걸 어떻게 셀프로 다 지금 애플에서 했던 거는 혼자 하는 거잖아요. 셀프로 이렇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그것이 되느냐, 그런 겁니다. 우선 제일 먼저 이제 아이오디토리움에 이런 장면이 큰 강당에 나간다. 근데 그 나가면서 그게 다른 강당에 다 보인다. 코엑스에서 하는데 백스코에도 나온다. 그런 거죠. 그때 그 강당에서 봐야 되는 장면들 중에 칠판이 이제 한 3개쯤 이렇게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이쪽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제 파워포인트로 가면은 이 장면이 이렇게 커지면서 아이토리움 안에 있는 대강당이 쭉 나오니까 그거를 쉽게 보게 되는데, 이때 LED가 이제 멋있게, 요새 뭐 가격도 많이 이제 현실화되고 있고, 그럴 때 지금 이 장면, 제가 지금 보이는 장면이 새로운 오디토리움이죠. 강당 오디토리움에서 보이는 이런 가상의 강당에 발표자와 사회자와 발표 자료들이 또 청중이 거기에 보이게 되면 이게 가는데, 이때 이제 이 뒤에 배경을 좀 다르게 해보자, 컬러를 좀 바꿔보자. 그러면 이제 컬러가 이렇게 좀 다른 이 스튜디오 느낌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할 때 또 이렇게 할 때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고, 거기다 이제 이런 그림을 넣어서 뭐 아주 심플하게 할 수도 있고, 또 지금 이런 그림을 넣어서 좀 유럽의 한 골목 느낌도 되게 하고, 뭐 이런 도시 건물 이런 걸 자유로이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거에서 컬러를 약간 좀 어둡게 하고 컬러를 좀 움직이면서 이런 분위기로 해보자, 이런 거고, 벽의 컬러도 지금 여기 벽이 있는데 이 벽도 약간 색상을 좀 바꿔보자, 뭐 이런 느낌으로 가자. 그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전체 이제 카피를 하고 이제 강의를 시작하게 됩니다. 스튜디오 책상도 바닥도 다 바꾸는 거죠. 이 아이스 시네마에서는 자유롭게 몇 분 안에 이걸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 아이토리움이라는 데서 이 화면에 보이는, 그때 이게 만약에 뭐 한 300인치, 보통 이제 강당에 뭐 3m에 한 6m만 해도 한 250인치 되잖아요. 그렇게 보이는 이 강당에서 강사가 이제 포인터를 이렇게, 마우스가 포인터잖아요. 포인터로 가면 이게 커지는데, 이게 큰 스크린 여기에 이렇게 보인다고 하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이걸 잘 보게 되니까, 거기 작은 이게 3m 되는데 사람이 1.7m 뭐 1.89m 된다 하더라도 얼굴이 작잖아요. 여기 4배로만 커져도 이게 크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안에 프레젠테이션 방식을 바꾸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작동자 하면 좋죠. 작동자가 안 해도 다 되게 하느냐는 특허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강의 방식 자체를 대형 스크린이 됐을 때 강의 방식 자체를 바꿔가지고, 그거를 인공지능, 뭐 얼굴 이렇게 할 때 여기 보고 저쪽 보잖아요. 이렇게 하면 저쪽 다 쳐다보잖아요. 이거 인식해서 바꿔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강의를 여기서 인사, 여기 안 보고 여기만 다 보면 거기에 가상의 강당이 나온다면, 이것을 엑스코에도 또 뭐 김대중 컨벤션에도 보여주게 되면 서울 코엑스에서 하는 거가 다 나가서 볼 수가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하이브리드 극장식 강당을 만들고 하이브리드 몰입식 회의실을 만들자 하는 것이 이번에 저희가 출시해서 이제 여러 군데 설치를 하고
LED까지 같이 넣어서 가는 방식이니까 이제 이런 문화, 소위 I 오디토리움 방식에 의해서 또 I 컨퍼런스, 회의실이잖아요. 컨퍼런스, 미팅룸, I 미팅룸에 갔을 때 거기 미팅이 지금은 원격지랑 같이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것을 하는 데 있어서의 기술들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PPT 파일을 제가 이렇게 바꿔보면 이건 PPT입니다. 파워포인트 때 이 텔레프레젠트 프레젠테이션이죠. 텔레프레젠테이션 아이 컨퍼런스 시스템이라는 것은 개인용 아이스튜디오를 노트북에 써서 하는 건 이제 노트북에서 하는 줌으로 하는 화상회의가 되고 다림에서 만든 아이스튜디오 미트 서버를 통해서 줌 안 써도 갈 수가 있다. 기업형은 지금 우리나라 정부, 군 이런 데 있고 발전소 이런 데 있는 다 기업형 온프레미스 컨퍼런스. 이거는 사실은 한시적으로 나왔다가 그냥 가는 거죠. 지금 이 클라우드로 다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스트럭처 이렇게 돼 있으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아이 컨퍼런스는 지금 제가 쓰는 아이소 5000, 7000 이거와 코덱, 시스코 코덱이든 이거 표준화됐잖아요. 코덱. 그 다음에 거기 마이크를 누르는 여기 있는 사람들의 움직이는 거. 그리고 그거를 그냥 타치만 하면 불이 켜지고 커지고 이런 걸 다 하는 통합 지역이. 그리고 그것을 서버로 보내서 여러 회의실이 들어오게 하는 MCU 서버를 넣어서 다림 시스템 MCU 서버와 다림 시스템을 만든 코덱, 이건 유니버설 코덱입니다. 시스코 거도 되고 폴리콤도 되고 또 IPTG-A라고 해서 이 PTG 이 마이크를 이렇게 놓고 하는 거하고 이렇게 멀리서 하는 건 느낌이 다르잖아요. 이게 가까이 오게 눌러서 하고 있는 것을 누를 때 그때 이 카메라를 탁 잡아야 되죠. 잡아서 여기다가 넣거나 뭐 이런 장면에서 저절로 탁 씬이 바뀌면서 그 사람이 좌우가 다 나오게 되는 소위 PTG에 의한 스위처 믹서를 제어하게끔 만드는 걸 넣어서 제공하는 게 아이토리움 안에 다 설치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방식을 써서 지금 그동안에 예를 들면 뭐 줌으로 했다, 뭐 팀스로 했다, 또 사람이 나오고 여기 자료가 나오는 소위 파워포인트 방송이었죠. 그런데 프레젠테이션에 자료도 중요하지만 강사가 중요하다. 강사가 큰 LED에서는 잘 안 보인다. 어떻게 넣어야 되냐? 아이스튜디오 방식을 쓰면 된다 해서 아이스튜디오 VR 믹서, 믹싱이죠. VR, 가상 강의실의 믹서, 그 다음에 스위칭, 이거저거가 자동으로 되는 거를 하고 코덱은 줌을 쓰든 다림 코덱을 쓰든 시스코 코덱을 써서 나가게 하는 거를 저희는 아이 컨퍼런스 텔레프레젠테이션, 텔레프레젠트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아이 컨퍼런스하고 다른 컨퍼런스의 차이는 뭐냐? 지금 우리나라에 수도 없이 많은 그 텔레프레센스, 여기다가 파워포인트, 여기에 발표자가 나오는 게 있다고 하면 아이스튜디오를 거기다 붙이게 되면 여기에 발표가 지금 제어와 같은 것이 가능. 대부분의 텔레프레센스 시스템이 프로젝터 큰 걸 쓰고 강사가 나오는 장면은 작은 테레비를 쓰고 있어서 결국은 한 장면을 보니까 지금 이 한 장면 안에 원격지 참여자들이 나오게 하는 걸 보여주면 이거 하나를 전체 LED로 가서 하면 된다. 이런 방식을 그 복잡한 방송 장비 전체를 하나로 넣어서 만들게 한 장치가 이 텔레프레센스 시스템이 돼서 기존의 텔레프레센스, 현존이죠. 프레센스와 텔레프레젠테이션 방식 차이는 여기에 참석자들, 여기에 강의자가 나오는 게 된다. 또 아이소 5000으로 나가면 이 그림까지도 이 안에서 여기가 커지고 작아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 그 참석자들이 나온다는 참석자가 되면 큰 스크린에 여기가 커지게 되니까 따로 옆에 안 놔도 된다 하는 뜻이 한 장면의 스위칭 방식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 컨퍼런스라는 시스템 안에는 코덱을 기존의 코덱, 시스코 걸, 폴리콤 걸 써도 되고 새로 증축을 하는 데는 우리가 유니버설 코덱이 있는 DS 코덱, 다림 시스템 코덱을 넣어주니까 이거는 있는 회의에도 이걸 넣으면 된다. 이것이 되는 거고 아이스튜디오는 스위처 믹서, 방송실 카메라가 4-5개 들어가서 연결해야 되잖아요. 그걸 여기서 붙이는 거고 이거를 불을 켜고 올리고 높이를 조정하고 한 통합 지역을 완터치로 같이 넣어주면서 회의실에 있는 마이크들을 연기해서 이 사람이 들을 때는 그 사람을 탁 잡아서 나오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이 얘기할 둘이 할 땐 2명이 나오게 하고 하는 거를
합성해주는 방송 장비를 만들려고 하면 기존에 있는 소위 그 프로덕션 스위처나 비전 믹서와 같은 장비를 어떻게 해도 만들어내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 아이스튜디오 5000, 7000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이것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시스템 전체를 하나로 만들어서 하는 방식이 다림에서 이번에 출시하는 아이 오디토리움, 아이 컨퍼런스 솔루션이고, 이것은 시스코와 폴리콤이 했던 모든 장비는 이제 우리 기술로 싹 업그레이드 되고, 비록 과거에 코덱을 쓴다 하더라도 이 장비가 앞에서 사용되어져야 돼서 이걸 통해서 회의실이든 작은 포디움식의 작은 회의실이든 다 소프트웨어나 방식을 써서 이걸 가게 되면 복잡한 케이블링을 하고 공사를 하던 것이 다 없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일반적으로 이제 클라우드형이죠. 줌을 쓰거나 이런 것에서 이 텔레프레젠스 시스템에는 소프트웨어만 얹어서 우리 아이스토리움 그 앞에 얹으면 되는 것이고, 여기에 이 기업형 시스코의 이런 솔루션, 요새 이제 시스코가 좀 액티브하게 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거기에 이런 시스코, 폴리콤, 소니, 호웨이 뭐 여러 가지 다 똑같은 거잖아요. 코드 듀얼 코덱 넣은 거니 거기에는 우리 이 DS 코덱을 집어넣고 또 MCU 서버, 자체 서버를 넣으면 그 서버가 저쪽 거하고 다 호환이 되니까 이런 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픽으로 얘기하면 그 트래킹 마이크, 그동안에 이 마이크를 누르면 카메라 하나 거기 잡아는 줬죠. 근데 그것이 VR 믹서에 넣어야 되니까 이것이 IPTJ-A라고 하는 다림의 그 카메라 트래킹 VR 믹싱 스위칭이 돼서 얘가 아이 컨퍼런스 코덱에 들어가서 아이스토리를 작동하고 이제 3D 비전 믹서에서 들어온 거하고 합성해서 지금 제가 나가는 것처럼 나가는데, 이 작동이 다 마이크 얘기하는 사람, 발표하는 사람, 사회자, 프레젠터에서 다양하게 나가고, 여기는 400으로 쓰느냐 5000으로 쓰느냐 1000, 7000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더 다양하고 멋진 것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이스토디오는 그 안에 코덱, 비디오 서버, 3D 비전 믹서, 매트릭스 스위처, 오디오 인터페이스, 스트리밍 녹화, AI PD, 비디오 멀티플렉서, AI 크로마키가 다 들어가 있는 한 장비이기 때문에 그 아이데스크, 아이스탠드 같이 콘솔에 딱 집어넣으면 하나로 다 완성이 되어지고, 그걸 가지고 멋진 교실에서도 강당에서도 큰 회의실에서도 모두 이것을 바꿔 나갈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아이스 안 넣다 하더라도 기본 통합 스위처 믹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PDF를 보인다, 한글을 보인다, 아래 한글, 카메라를 보인다, 이건 터치만 하면 탁탁 이 장면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여기다가 아이스 그림을 보이겠다, 또 이런 다른 파워포인트를 보이겠다, 이런 것이 다 자유롭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소위 그 통합 지역이 자체를 편안하게 만들어 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이 아이스토디오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 이런 방식에 의해서 만드는 그 솔루션들이 이제 멋진 여러분의 강당을 아이가 붙는 아이토리움, 그 강당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전국에 같이 보고 다른 회의실에 들어와서 함께 토의를 하는 공간이 되는 그러한 문화에 대한 기술과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멋진 세상 다림이 거기에 텔레의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음악도 조금 더 키워주게 되면 소리가 나가면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굿바이 메시지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